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39페이지. 자, 39페이지 보세요. 앞으로. 자, 이제 부당한 표시 광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당한 광고는 누가 이제 개공사들이 하는 건데, 개공사들이 광고하면서 부당한 광고는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게 부당 광고인가요? 이건데, 자, 이거. 자, 5개니까 오지선다 내기 좋지만 안 해오도 이건 부당 광고인지 알아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존재하지도 않는 물건에 대한 광고. 당연히 이거 하면 돼야 안 돼.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혹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이렇게 스마트폰 앱 이런 데서 이거 괜찮다 전화하면 뭐라고 그래? 방금 나갔다고 그래. 그래 놓고 이제 다른 물건이 있으니까 한번 들리세요. 그러죠. 그러니까 일종의 미끼 상품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참 피곤하게 하잖아요. 의뢰인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 얘기. 그 다음. 자, 중개대상물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 과장. 자, 거짓 과장 광고. 이것도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금액을 다운시켜가지고 저렴한 것처럼 해놓고. 그래 놓고 이제 또 찾아가서 문의하면 또 이것도 이제 방금 나갔다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것도 미끼 상품으로 사람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대한 하자나 결함이 있다는 걸 숨기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다 거짓 과장 광고. 가장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이걸 지켜야 되는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런 거 많이 하게 되는데 안 된다. 그 다음. 자, 중개대상물이 존재는 해요. 자, 존재는 하는데 중개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 뭐냐면 의뢰인이 팔려고 내놓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제 무슨 아파트 몇 호 물건이 지금 얼마에 나왔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의뢰인들도요. 요즘 어때냐. 자, 중개사무소에서 광고한 거 있잖아요. 그걸 쫙 검색해서 사무소로 가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집 찾아가요. 이거 많이 해야 안 해 또. 왜냐하면 중개보수 안 주고 직거래하기 위해서 의뢰인들도 이렇게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전화가 와요. 거기 집 팔려고 내놓은 데 맞죠? 그러니까 황당해. 아니요, 저 이 집 안 파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막 문 두드리고 와가지고 이 집 팔려고 내놓았던데 한번 집 보러 왔어요. 뭐 방 보러 왔어요. 이런 경우도 많아. 알고 봤더니 팔려고 내놓은 물건도 아니야.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개공사들이 거짓 광고 많이 하냐?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자기가 사실대로 광고하면 옆에 다른 사무소에서 채가요. 그 동네 사무소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쟁이 치열해. 그런 것 때문에 이거 한대. 또 사실대로 광고하면 이렇게 의뢰인들이 직접 찾아가서 직거래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태 광고도 하고 비용 들어가서 이제 중개하려고 다 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어때요? 허탈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할까요? 잘 안 할까요? 잘 안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 구조가.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걸로 인해 피해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이제 좀 하지 마라 이거죠. 자, 여러분도 이제 경험이 없을 때는 이제 막 사실대로 최대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좀 경험이 쌓이면 노하우가 생기면 좀 적당히 뭔가를 빼놓고 해야 돼. 사실대로 다 해버리면 돼, 안 돼. 그러니까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감안하면서. 그 다음, 물건이 존재하지만 중개 의사가 없는 물건. 물건이 있는데 중개 의사가 없는데 왜 중개 의사가 없냐? 자기 물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A 사무소에다 의뢰한 물건인데 거기에다 의뢰한 물건을 B 사무소에서 이거 소개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뺏어가면 안 되잖아요. 칼부림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의 사무소에 의뢰한 물건을 자기가 소개하고 이러면 안 돼. 근데 공동중개 이렇게 할 수 있어. A 사무소의 매도 의뢰인이 거기다 매도 의뢰를 했어요. 근데 자기 사무소에서 매수 의뢰인이 와가지고 나 이런 물건 있다 그러면 그 A 사무소에 연락해서 우리 같이 중개, 이건 돼요. 이게 공동중개니까. 근데 A 사무소에다 의뢰한 물건을 자기가 광고하거나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 그건 안 되잖아요. 이건 상도이상 안 되죠? 근데 이런 경우가 가끔 있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자, 여러분이 자, 무슨 아파트 몇 호 물건이 팔려고 의뢰를 받았어.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광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냐면, 저한테 수업을 받은 수강생분이 이제 사무실 개업했는데, 처음 이제 의욕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요, 아파트마다 전부 어때? 명함을 막 붙이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파트 명함을 붙이는데 명함 붙이 딱 있는데 의뢰인이 딱 나오는 거야. 아니, 그 현관문이 열리면서 나오는 거야. 그래 놓고 이제 명함 붙이니까 혹시 이사 갈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 한번 주세요 했더니 그 사람 안 그래도 나 이사 가려고 물건 어느 사무소에 내놨다 그러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럼 저한테도 어때? 제가 좀 중개해 드릴까요? 그렇게 하세요. 우리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의뢰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계약을 성사시킨 거야. 그런데 먼저 의뢰받던 사무소에서 자기 물건 뺏어갔다고 그 지역에 있는 협회 이렇게 지부 있잖아요. 거기다 올려가지고 이런 사람 퇴출시켜야 된다. 그렇게까지 일이 커진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이거 가로챈 거야,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홍보하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어때요? 조금 미운 털이 바뀌었는데 왜 미운 털이 바뀌었냐? 너무 열심히 한 거야. 이 사람이 초반에 너무 의욕을 가지고 너무 열심히 홍보도 하고 하니까 그 지역에 먼저 영업을 하던 사람들이 약간 미운 털이 바뀌었나 봐요. 근데 처음에 할 때 의욕적으로 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좀 잘 조율도 해야 될 텐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서 막 거기 지부에 해가지고 니네들이 뺏어간 거다, 채간 거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벌금 500만 원 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쫓아와서 막 부랴부랴 두 명이서 공동을 하다가 막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다른 지방에 좀 있었는데 거기까지 쫓아왔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제 좀 해줬죠. 이제 거기서 이제 막 내용 증명 보내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야. 거기에 대한 답변서 써주고 다 해줬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유야무야 시켜줬어요. 그것은 뺏어간 게 아니고 일을 의욕적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건데 분명히 그 물건 팔려고 의뢰한테 거기한테도 그 소견을 받고 이 사람이 이렇게 와서 내가 그때 이렇게 물건 의뢰했다 이런 것도 받고 해가지고 확실하게 입증할 만한 거 해가지고 이제 요양무양 시켜주는 거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500만 원 낼 거? 안 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기업에서 영업하다가 이런 일 부딪히면 누구한테 상담해야 돼? 저 친하게 지내야 돼? 아니면 나 몰라라 해야 돼? 자, 그 다음 5번째.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이거 많이 해요, 안 해요?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딱 보니까 이거 다 해, 안 해? 실은 다 해. 다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딱 보니까 부당 광고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부당 광고인지 알겠죠? 일단 적법한 광고 아니잖아요. 좀 우리가 이 정도는 충분히 할 만한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어때요? 꺼려지는 광고들. 그러니까 이거 안 해도 이거 부당 광고구나 알아요? 이거 하다 걸리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러니까 하지 않도록 하셔. 자, 그럼 페이지 넘겨서 자 이제 게시의무. 자, 우리 교재 40페이지 맨 밑에.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사무소에 걸어놔야 되는 게 있어요. 뭘 걸어놔야 되느냐? 4가지. 자, 보니까 등록증, 원본 걸어야 됩니다. 자, 사본이 아니라 뭐다? 원본이. 그 다음에 분사무소 같으면 뭘 걸어야 되느냐? 신고 확인서. 이제 우리가 분사무소 조금 이따 설치하는 거 배울 텐데 분사무소는 신고 확인서. 그러니까 주사무소에다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는 신고 확인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중개보수 실비 요일 및 한도의 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A4 용지 크기로 해가지고 이제 그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에 따라 요일 얼마 이렇게 정해진 거 있잖아요. 그 표 이거 걸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증 설정 증명서. 자, 우리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해야 등록증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증 설정 나는 어디에 가입했다. 이거 딱 걸어놔야 돼. 그리고 개공사, 수공사 자격증 원본도 걸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해당되는 경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경우는 개시해야 되고 없는 경우는 안 해. 그러니까 우리 중개인 같은 경우 어때요? 중개인은 자격증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증 걸려야 걸 수 없어. 그 다음 또 하나. 개공사뿐만 아니라 소공사 자격증도 걸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조심할게. 소공사가 자기 자격증 개시 의무가 있나요? 자, 소공사는 개시 의무가 없어요. 그럼 자격증 이 개시는 누가? 개공사가. 그러니까 이 개시 의무는 여기 개공사 의무, 개공사. 그러니까 개공사가 소공사를 고용했다면 그 소공사 자격증도 개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소공사 고용 안 했어요. 그러면 개시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경우 이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면 건다 이러면 돼. 자, 그래서 개시 의무는 누구의 의무다? 개공사 의무다. 총 몇 개다? 4개. 4개.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그럼 이거 4개니까 어디 쓴다? 4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나왔어 이거. 담당 개시사항이 아닌 거. 재작년에도 나왔잖아. 재작년에도. 네. 자, 그럼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외우느냐? 이렇게 외우면 돼. 자, 등록증하고 중개보수 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보증 설정 서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자격증 이렇게 자격증 해가지고
그럼 등수보자 이러면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 모의고사 성적을 여기다 옆에다 쫙 붙여놓을 거예요. 내 등승이 몇 등인지 보려면 어디를 봐야 돼? 게시판. 우리 게시판을 봐야 돼. 아하, 그래서 등수보자가 뭐다? 게시상이다. 이거. 외우고 말 것도 없잖아. 그래요, 그러잖아요. 이미 외워지잖아요, 다. 그럼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보고 자기 등수 찾으려면 위에서부터 봐야 빨리 찾아, 밑에서 봐야 빨리 찾아. 어디서? 위에서? 위에서 빠를지 아니면 밑에서 빠를지 봐야 돼. 자, 그 다음 간판 철거. 이제. 자, 오른쪽 41페이지. 자, 간단해요.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지체 없이 철거하라 그랬는데 더 이상 내가 이 사무소에서 영업을 안 한다. 그러면 철거하는 거예요. 간판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무소를 이전했어요. 자, 내가 여기 연제구에 있는 사무소를 저기 수영구로. 그러면 사무소 이전했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 영업 안 하잖아요. 철거해라 이거. 자, 사무소. 그 다음에 내가 폐업을 했어요. 사정이 생겨서 더 이상 영업 안 하죠. 철거하라 이거. 그 다음에 등록이 취소됐어요. 잘못을 저질러서 등록이 취소되면 우리 몇 년간 결격이다 혹시? 3년. 우리 3년밖에 안 배웠어요. 이런 것도 고민하고 대답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업을 못하니까 뭐 해라? 철거해라 이거. 철거해. 간판 철거하시오 이거. 이거 이번 기출문제잖아요. 이번 32의 기출문제 다음 주 간판 철거 사유 고르시오.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안 봐봐서 몰라요? 아, 이것만 외우면 돼. 사무소 이전했다, 폐업했다, 그 다음에 취소 처분, 이 패치 이것만 하고. 이 패치. 이거 기출문제. 그러니까 시험 어렵대, 막 어렵대.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 안 하고 어려운지 아니면 진짜로 공부를 했는데도 못 맞출 정도로 어려웠는지 이건 구분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이제 사무소 이전 가는 거. 자, 41페이지 보시면 사무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도 이제 이사하잖아요. 사무소도 어때요? 내가 맨 처음에 차린 데보다 더 어때? 상권이 더 나은데 또 유동 인구가 더 많은데 자, 이런데 이제 우리가 또 옮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폐업을 하고 다시 또 등록하느니 사무소 옮기면 되죠. 그래서 이제 조금 입지 조건 따져봐가지고 여러분이 영업을 하다 보면 그런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상권도. 관할 내에서 이전하는 것과 관할 밖으로 이전하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등록 관청이잖아요. 그럼 등록 관청 우리가 시군구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자, 여기 우리가 연제구예요. 자, 연제구에 있는 사무소를 자, 이쪽 건물에서 이쪽 건물로 옮겨요. 그럼 이게 등록 관청 관할 아니잖아요. 근데 연제구에 있는 사무소를 어디로? 자, 어디로? 수용구로 이렇게 옮겨버리면 어때요? 이게 이제 관할 밖으로. 그러면 이제 관할 내에서 옮기는 것과 관할 밖으로 옮기는 게 이제 좀 절차상으로 차이가 있는데 간단해요. 자, 먼저 관할 내로 옮깁니다. 그러면 사무소 주소만 달라지지 다른 건 같잖아요. 그래서 이건 간단해. 자, 먼저 이전을 하고요. 며칠 내에? 1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자, 이전 후 10일 내에 신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사후 신고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사하기 전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사를 먼저 하고 신고한다. 사후 신고. 그런데 시험에 이렇게 장난쳐. 이전하기 10일 전에 신고한다. 이렇게. 그럼 우리는 10일만 봐. 다른 거 안 보여. 시험만 보면. 참 특이해요, 우리.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봐야 돼, 함정. 자, 그럼 이제 신고할 때요. 자, 신고할 때 이제 신고서 서식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이 신고서에다가 첨부해서 제출할 서류가 두 개인데 그게 뭐냐? 등록증하고 그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인데 자, 이 사무소 확보 증명서는 내가 이사 간 것도 뭐예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인지, 그 다음에 사용권한 확보해 있는지, 자, 이거 등록 기준 갖췄는지 검사가 필요합니다. 실무조사 나와요. 등록 기준 갖췄는지.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제출하는 거고요. 등록증은요, 우리 등록증에 사무소, 이거 소재지. 그러니까 주소가 여기 등록증에 기재가 돼 있어요. 근데 주소가 지금 이사하느라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걸 본인이 화이트로 지우고 고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발급한 서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당연히 어디서 고쳐야 돼? 행정청에서 다 해야 돼. 여러분이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등록증을 반납해야 돼요. 그럼 이제 등록관청은 이거 등록증 재교부 왜? 이제 주소를 새로 고쳐서.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어요. 관할 내에서 옮기는 것은 다 똑같고 주소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반납했던 등록증에 변경사항만 기재.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주소만 새로 고쳐서 이걸 그대로 교부, 반납했던 걸 그대로 돌려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새로 재발급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반납했던 거에다 주소를 고치고 그 그대로 돌려준다 그 얘기. 자, 그러면 새로 재발급하면 재발급 수수료 낼까요, 안 낼까요? 네요. 우리 주민등록증 떠올려봐. 자, 주민등록증 분실해서 재발급하면 내요, 안 내요? 수수료. 재발급 수수료 냈죠? 얼마요? 5,000원인가 그러는데 안 해봐서 모르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사 갈 때 전입신고하러 갈 때 주민등록증 뒤쪽에 주소 쓰는 거 혹시 해보신 분? 그거 하죠? 그 우리 주민등록증 뒤쪽에 주소 기재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좀 공무원이 거기다 거기 담당 공무원이 거기다 주소 써주죠. 그러죠. 아? 테이프로 요즘 붙여요? 아, 그러구나. 예전에는 글씨로 쓰던데. 그래서 예전에 글씨로 쓰는데 저보다 앞에도 누군가가 하나 발급받더라고. 근데 여직원이 글씨를 너무 못 쓰는 거야. 그 주라고 내가 쓴다고. 너 너무 못 쓴다고. 제가 한번 그런 적이. 글을 쓰세요 하더만 또. 그래서 제가 한번 쓴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발급 받는 게 아니니까 스스로 내요, 안 내요? 같은 거에 똑같아. 그러니까 외우고 말 것도 없어. 자,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첨부해서 제출할 서류가 뭐예요? 하면 이거 두 개는 말면 돼. 등록증하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 이것만 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할 외로 이전합니다. 자, 맨 밑에 이제 관할 외로 이전합니다. 자, 그럼 똑같아요. 먼저 이전 신고는 같습니다. 먼저 이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일 내에 신고하는 건 같은데, 자, 이제 등록 관청을 벗어나서 옮기니까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디다 신고할 거냐? 이전 전 등록 관청이냐? 이전 후 관청이냐? 근데 어디가 편해요? 이전 전이 편해요? 후가 편해요? 왜 후가 편해요? 먼저 이미 이사 갔잖아요. 이사 간 곳이 편하죠? 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시험에 이전 전에다 한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얼마 우리를 무시하면 이따위 문제를 내겠냐 이거. 우리가 그런 거 모를까 봐.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출제자가 고맙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너도 나도 다 합격해 다. 가치가 떨어져.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어디다 신고한다고요? 이전 후 등록 관청. 열심히 해가지고 어렵게 나오더라도 합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항상 모의고사 이런 거 조금 난이도 있긴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수준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쉽게 내게 가지고 기분 좋게 8, 90점 맞았는데 시험장 가서 6, 70점 맞고 이러면 안 되니까 저는 조금 그렇게 할 거예요. 전국 모의고사는 이제 그렇지 않지만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막판에 할 때 그럴 때는 좀 하드 트레이닝을 좀 할 거예요. 자, 근데 수업 시간에 칠판에 다 쓴 것만 내고요. 밑줄 친 것만 냅니다. 터무니없이 어렵게 안 내요. 왜? 또 그러면 욕할까 봐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전 후에다 신고하는데 그럼 이제 신고 접수를 받았어요. 그럼 또 등록증 재교부 해주겠죠? 주소를 고쳐. 그런데 여기는 기존에 반납했던 등록증에다가 변경사항 기재하여 교부한다. 이 말 있어요? 없어요? 이 말 없어요. 여기는. 항상 재교부해야 돼. 왜냐? 등록 관청이 바뀌었어. 자, 우리가 등록증 있잖아요. 등록증 있으면 등록증 마지막에 자, 여기 연제구청장하고 직인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바뀌었잖아요. 이거 그대로 쓰면 돼, 안 돼? 주소만 바뀐 게 아니라 이것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때? 새로 재발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할 밖으로 옮겼을 때는 항상 어떻게 한다? 재교부한다. 이것만 하시면. 이것도 간단해. 시험에 잘 나와. 그 다음. 자, 이제 등록 관청이 바뀌었잖아요. 야, 이제 내가 관리 감독할 테니까 그 개공사에 대한 자료 나한테 다 보내라. 그래서 서류 송부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A라는 개공사가 연제구에서 수용구로 옮겼으면 이제 수용구가 등록 관청이니까 야, 그 사람에 대한 자료 보내. 그럼 이제 뭘 보낸다? 등록대장.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등록할 때 기록한 장부, 등록대장. 그리고 등록 신청할 때 제출했던 서류 이거 보내줍니다. 자, 이때 서류, 등록 신청할 때 우리가 제출한 서류 어떻게 암기했다고요? 김여사가 아니라 신여사. 벌써 가물가물하죠?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요. 까마득한 세월이에요. 그 다음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A라는 개공사가 이전하기 전에 중개를 하다가 잘못해서 업무정지나 과태료 이런 행정처분 얻어맞았어요. 그럼 그 전과 기록 보내주란 얘기예요.
근데 몽땅 다가 아니라 뭐예요? 최근 1년 내에 얻어맞은 것만. 전부 다가 아니라. 그 다음 또 지금 잘못을 저질렀네.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A라는 개공사가 연제구에서 뭔가 잘못을 저질렀네. 그래서 연제구에서 적발해서 행정처분하려고 절차가 진행 중인데 야 이러다가 행정처분 얻어 맞겠구나. 안 되겠다. 도망치듯이 이전한 거야. 그럼 도망치듯이 이전했어. 그러면 이제 연제구에서는 어떻게 할까? 쫓아가서 팰까 아니면 손 털까요? 이렇게 도망가면? 참고로 우리나라 공무원은 쫓아가서 패는 거 없어요. 지 관할 벗어나면 다 손 털어요. 야 이제 니네가 관할이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서류 보내주는 거예요. 니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이제 이전 후 관할청에 서류 넘겨받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제 이 서류를 가지고 절차를 마무리해. 따라서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는 행정처분은 이전 전이 때릴까요? 이전 후가 할까요? 이전 후가 왜 서류 보내줬잖아요. 근데 시험에 이전 전이 한다 이렇게 또 나와. 왜? 이전 전 니네가 적발했으니까 니네가 해라. 또 이러면 아 그런가 보다. 우리는 또 그래. 자, 그래서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이전 후 관할청에 신고하는 거 하나. 이제 관할 밖으로 옮겼을 때는 그 다음에 등록 관청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관청이 바뀌었으니까 서류 다 보내줘야 돼, 안 보내줘야 돼? 보내줘야 되죠. 자, 그래서 그 서류 넘겨받는 서류가 뭐냐 이거 세 개. 그럼 아까 여러분들이 신고할 때 우리가 신고할 때 여기에 첨부해서 제출해야 될 서류가 두 개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등록증하고 그리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있었잖아요. 그럼 이 첨부 이 서류와 이거 송부 서류고 혼동하면 안 돼. 이거 이제 바꾸치기 하면 또 헷갈려요. 자, 간단해요. 이것만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소 이전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분사무소. 자, 분사무소 설치고 있습니다. 자, 분사무소 설치입니다. 자, 이제 법인이 하나요. 설치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본사, 그리고 지점,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본사, 지점이란 말 대신에 주사무소, 분사무소,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주사무소, 분사무소. 자, 그럼 이제 개인은 분사무소 당연히 설치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법인이 분사무소 설치할 때, 자, 법에서 갖추라는 요건을 갖춥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설치 신고하러 가. 자, 설치 신고할 때 이제 이때 어디로 가냐? 이제 주사무소 찾아갑니다. 그럼 이제 요건을 검토해서,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등록증이 아니라 뭘 준다고요? 신고 확인서. 자, 등록증 이미 주사무소 등록을 받았으니까 주사무소에다 아까 게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사무소는 신고 확인서 이걸 게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걸어놓고 본격적으로 이제 업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이 과정. 그럼 이제 우리가 이때 갖춰야 할 요건이 뭐나요? 해가지고 이제 절차 쭉 볼 거예요. 자, 분사무소도 안 빠지고 한 문제 꼬박꼬박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설치 요건 보죠.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1번 이제 설치 기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설치 요건인데 거기에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만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 이제 설치 절차를 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자, 43페이지 봐봐요. 43페이지 보시면 메인 위에 박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치 신고하러 갈 때 제출 서류 그래가지고 기억, 분사무소 책임자 실무교육 받았다는 수료증 4번 내야 되고 니은 보증 설정 증명서를 내야 되고 세 번째 건축물 대장이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했다는 증명서 이런 걸 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서류를 내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걸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그렇죠. 갖춰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요건에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다시 왼쪽으로 옵니다. 다시 설치 요건을 봐봐요. 설치 요건 왼쪽으로 오세요. 자, 첫 번째 1번. 자, 분사무소는요. 주된 사무소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를 하되 시군구별로 한 개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그 다음 두 번째, 분사무소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분사무소는 주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를 하되 한 개를 초과하지 마. 여기서 한 개를 초과하지 말하면 딱 몇 개만? 한 개만. 그렇죠, 한 개만. 그런데 주사무소는 어떻게 해라? 제외. 그러니까 주사무소 있는 데는 주사무소 일처리하면 되니까 거기다 또 분사무소 설치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주사무소 있는 걸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책임자. 자, 책임자가 방금 공인 중에 자기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꼭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특수법인은 제외인데 거기 보세요. 좀 파란 초록색으로 특수법인은 제외 그랬죠? 자, 이제 우리가 특수법인 나중에 배울 거예요. 지역 농협 같은 게 이제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건 빼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봐봐요. 실무격을 받아야 돼요. 왜? 아까 실무격 받아 수료증 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실무격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이 결격사유는 여기 언급이 안 됐지만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결격사유에 해당돼서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같이 요건으로 다 포함시킬 수 있다는 얘기. 그 다음 보증을 1억 이상 추가로 해야 돼요. 자, 원래 얼마 해야 되느냐? 법인은 2억 이상. 그런데 이 법인이 분사무소 설치할 때마다 1억 이상씩 추가하게 돼 있어요. 그걸 미리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거 했다고 보증 설정 서류 아까 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서류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건 미리 설정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요건에 들어가. 그리고 아까 사무소 확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내려면 확보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요건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조문에는 자 여기까지. 자 말하자면 이거 두 개잖아. 이거 두 개인데 그러니까 나머지도 우리가 다 요건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다. 자 이거 시험에 안 빠지고 나와. 이거 시험에 안 빠지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자 요건을 갖췄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치 신고하러 갑니다. 자, 설치 신고하러 그럼 어디로 갈까요? 신고관청. 신고니까 신고관청인데, 자, 어디? 주사무소 관할청이다. 자, 이거 조심해야 돼. 자, 서울 강남이 주사무소가 있어. 자, 여기 연제구에다가 분사무소 설치하고 싶어요. 연제구청장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 찾아간다고요? 강남구청. 자, 보통 회사도 마찬가지. 뭐든지 행정적인 것은 다 어디서 담당하냐? 본사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에서? 앞으로 분사무소 뭐 어디서 해요? 그럼 다 어디? 주사무소 이러면 돼. 자, 행정적인 것은 다 어디 찾아간다? 주사무소. 자, 그다음. 그럼 이제 신고할 때 첨부 서류. 자, 첨부 서류가 왜 필요해? 아까 요건 갖추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췄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책임자 실무요구 받으라고 했으니까 실무요구 받았다는 서류. 아까 보증 설정 1억 이상 추가해야 되죠? 사무소 확보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지원 서류란 말은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지난주에 건축물 대장이 기재된 건물을 확보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직 건축물 대장은 기재가 되지 않았지만 사용 승인 받은 건물은 괜찮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아직 건축물 대장이 지연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이것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오른쪽에 그 제출 서류 3가지가 이거예요. 제출 서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건 갖췄다는 거. 그러면 분사무소 책임자 아까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인 중에 자격 있는 사람으로 앉혀야 되니까. 그럼 그때 그런 자격은 어떻게 한다고요 또? 시도지사한테 확인한다니까. 자격증 교부한 사람이 시도지사니까. 그 사람의 자격이 있냐 없냐는 항상 시도지사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신고 접수를 받았어요. 등록관청에. 그러면 그 내용에 적합하다 그러면 뭘 준다고요? 신고 확인서 발급해주고. 그 다음에 통보를 해줍니다. 어디다 통보해주냐? 분사무소 관할청한테 통보해줘요. 왜냐? 우리가 설치 신고를 주사무소 관할청이 하다 보니까 분사무소 관할청은 자기 밑에 분사무소 생겼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분사무소 관할청한테 야 이번에 거기에 분사무소 생겼다고 신고 접수 받았는데 니네들도 알고 있어라. 그러니까 단속 나갈 때 분사무소도 어때요? 분사무소도 단속 빠뜨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니네도 알고 있어라. 통보해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절차를 거친다. 그 다음에 이제 분사무소도 이전합니다. 똑같아요. 근데 이전은 똑같습니다. 여기도 아까 분사무소 이전해요. 그럼 이전 후 10일 내. 그런데 항상 신고 어디다 한다고요? 주사무소. 자, 이것은 관할 내로 옮기건 관할 밖으로 옮기건 다 어디다 한다고요? 주사무소. 그러니까 행정적인 것은 다 우리가 주사무소 찾아가더라. 그럼 이제 신고 확인서 재발급해 주는데 아까 관할 내로 옮겼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재상 변경된 거 그것만 고치고 그대로 준다고 그랬죠? 똑같아요. 그럼 관할 내로 옮겼으면 신고 확인서 그대로 뭐 할 수 있다? 교부할 수 있다. 이런 건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통보해줘. 왜? 사무소를 이전했는데 주사무소에다 신고하니까 분사무소는 또 이사 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이전, 전, 이전, 후 사무소 다 알려줘요. 다. 자, 그래서 분사무소. 야, 여기 있던 분사무소가 이쪽으로 갔으니까 이제 니네가 관리 감독해야 되고 이제 너는 손 털어도 돼. 이렇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통보 절차가 있다. 그 다음 이제 절차상으로 또 뭐가 하나가 있냐면 분사무소는요. 자, 관할 밖으로 이전했어요. 자, 우리 좀 전에 사무소 관할 밖으로 이전하면 이제 등록 관청이 바뀌니까 서류 송부해라 이랬죠. 그런데 분사무소는 서류 송부 절차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없을까? 그렇죠. 주사무소에서 다 관할한다니까. 설치 신고도 주사무소, 이전 신고도 주사무소. 서류 다 어디서 가지고 있어요? 주사무소가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분사무소 지네들이 야 서류 보내 말해. 한다 안 한다? 지네들은 이사 가고 온지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분사무소는 아하 그래서 서류 송부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간단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사무소 살펴봤고요. 자 페이지 넘겨서 중개계약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자 개업을 하고 이제 실무 이제 영업을 합니다. 자 영업을 하면 이제 맨 처음 이제 의뢰인부터 이제 의뢰를 받잖아요. 그 의뢰 받으면서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 중개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중개계약이 뭐냐? 자, 이거.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어요. 자, 이 물건 팔아달라고 A 사무소에 찾아와서 이렇게 의뢰를 해요. 아, 그래요? 제가 그러면 잘 팔아드릴게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승낙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체결된다? 중개계약이 체결된다. 그러니까 중개계약은 이렇게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이제 이런 것을 의사표시 이렇게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청약, 승낙. 들어보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의사합치로 이제 계약이 체결된다. 똑같아요, 우리도. 자,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번에 이쪽으로 이사 가고 싶은데 혹시 물건 나온 게 있냐? 아, 그래요. 이렇게 이제 의뢰를 하면 저희가 나오는 대로 알아봐 드리죠. 또 승낙을 해. 그럼 이제 또 이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자, 중개 계약이 이렇게 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계약은 아하 물건을 팔겠다는 메이드 의뢰인과 개공사 또 물건을 사겠다는 매수 의뢰인과 개공사 이렇게 둘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그럼 이제 우리 개공사가 우리가 하는 역할이 이거잖아요. 이 둘 만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둘을 만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다리를 놔야죠.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뭐 한다? 중개한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갑과 을 사이에 뭐예요? 거래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이 거래 계약이 이제 매매도 있고 임대차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 중개 계약. 자, 이 거래 계약은 어디서 배워요? 민법. 민법에서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증여 계약, 뭐 임대차 계약, 사용대차, 소비대차 이렇게 계약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계약법 파트에서 이제 임대차 이제 민법에서 다 배우는데 민법 이 계약에 중개 계약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개사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 계약과 이제 구분하는데, 자, 그럼 이제 이런 중개 계약의 종류는 어떤 게 있나요? 근데 자, 일반 중개 계약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물건을 맡길 때, 자, 중개사무소 한 군데다 맡겨요, 아니면 여러 군데? 여러 군데 맡기죠. 왜 그래요? 왜? 그렇죠. 서로 경쟁을 붙여서 아무나 계약을 빨리 성사시켜라. 자, 우리가 의뢰는 여러 군데 했지만 그 중에 중개보수 가져가는 사람 누구예요? 계약을 성사시킨 사람이.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성사시켜야 중개보수를 받으니까 우리가 여러 사무소에 맡기면 서로 경쟁하듯이 빨리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성질이 급해서 뭐든지 빨리빨리. 그래서 이제 일반 중개계약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은 이렇게 어때요? 서로 경쟁이 치열하니까 중개 사고가 많이 터져. 그러니까 이제 매도인한테는 가격을 깎아달라고 그러고 막 매수인한테는 하자 결함을 숨기고 막 설명하고 이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한테 피해가 돌아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행해지는 독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본따서 우리가 전속을 도입했어요. 독점은 말 그대로 여러 명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능하고 일처리 잘한다더라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한테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자기만 의뢰받았으니까 개공사는데 중개보수가 보장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대충 해야 돼? 좀 더 열심히? 그렇죠.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본따와서 우리도 전속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만 준다. 대신 이제
이렇게 한 사람한테만 맡겼으면요. 의뢰인도 또 다른 사람한테 의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서로 대가적인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속으로 의뢰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 처리해야 될 의무. 그리고 의뢰인은 다른 사람한테 또 의뢰해서는 안 되는 거. 이런 의무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배울 거고요. 공동은요. 개공사 2명이서 공동. 아까도 나왔죠. 매도인 측 의뢰인 가지고 있는 사람, 매수인 측 의뢰인. 그럼 이 둘이 서로 연결해서 하는 거. 요즘 많이 해요. 순가도 잠깐 나왔는데, 자, 의뢰인이 우리가 물건을 맡기면서 주로 이제 토지 같은 경우 많이 그러면 토지는 그렇게 쉽게 계약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공사한테 인센티브를 좀 줍니다. 이거 평당 얼마 해가지고 나한테 2억만 주라. 대신 당신이 능력껏 더 많이 받고 팔면 그거 다 중개보수로 가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공사가 2억 5천에 매매를 성사시켰어. 그럼 2천 의뢰한테 주고 5천 자기가 갖는 거예요. 좋아 안 좋아? 아 좋잖아요. 이거 순가. 지금도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시세가 거의 뭐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토지 같은 경우는요. 이걸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벌어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능력에 따라 계약이 되기도 안 되고,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개공사에 따라 이게 많이 차이가 나요. 또 얼마의 계약을 성사시키냐 이런 것도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개공사 능력에 따라 좀 좌우돼요. 그래서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로 이제 이렇게 좀 줍니다. 그거 가지고 의뢰인이 찌르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인센티브가 없으면 우리가 중개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순가가 많이 이제 또 되는데. 그럼 이렇게 순가로 의뢰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법정 보수 한도 내에서 받아요? 더 받아야 돼?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받게 되면 이거 우리 금지행위. 이제 다음 주에 배울 텐데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느냐? 법 위반이에요. 자, 어쨌든 순가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이론적으로는 다 인정이 돼요. 이제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금지행위 할 때 또 합니다. 자, 그때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계약만 있어요. 다른 건 규정이 없어.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전속이에요. 전속.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전속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우리 교재에서 이제 전속 이제 살펴봅시다. 일반은 따로 안 봐도 돼요. 자, 일반은 안 보고 전속만. 자, 45페이지로 갑니다. 자, 전속은요. 자, 유능하고 일처리 잘한다더라. 양심적으로 아주 잘한다더라. 이렇게 이제 소개받아서 그 사람에게만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전속으로 의뢰받은 개공사는요. 자기를 믿고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책임 있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 책임 있는. 그리고 이제 의뢰인도 어때요? 배신하면 돼, 안 돼? 나 당신한테만 맡기겠다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 찾아가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서로 대가적인 의무가 뭐냐? 이게 시험에 나와요. 이거 안 빠지고 나와요, 이것도. 자, 그럼 먼저 전속계약. 자, 볼 텐데 전속계약은요. 일단 유효기간을 정합니다. 자, 여기서 유효기간 3개월로 한다. 그런데 당사자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 그러니까 약정이 없으면 몇 개월이란 얘기예요? 3개월. 자, 여러분요. 중개 의뢰할 때 기간 보통 정해요, 안 정해요? 그런 거 안 정하죠. 왜냐하면 계약 체결될 때까지 맡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무소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데다도 맡기죠. 근데 전속은 어때요? 다른 데다 맡기면 돼, 안 돼? 근데 이 사람 추천받아가지고 맡겼는데 알고 봤더니 허당이야. 그럼 계속 맡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간을 정해놓고 혹시 그때까지 계약을 성사를 못 시키면 그때는 바꿔도 돼요. 그래서 여기는 유효기간이 조금 의미가 있어요. 전속은. 자, 그래서 약정을 하고 약정이 없으면 3개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속은. 예. 근데 여러분들 전속이라는 거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게 모르죠. 우리나라 보편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전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의무를 부담해야 돼. 이게 귀찮아요. 그러니까 잘 안 해요. 우리가. 근데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가끔 전속으로 의뢰받은 데 있어요. 어떤 빌딩 같은 데 오피스텔 있잖아요. 거기 전체를 통으로 자기가 책임지고 집어넣기로.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플랜카드 붙여놓잖아요. 그래서 전속 개공 이렇게 아마 있는 거 있어요. 가끔 보세요. 자기만 의뢰받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본인이 입주하고 싶다. 그럼 그 사무실 연락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그거 괜찮죠. 건물 하나 통으로 자기가 맡아버리면. 와, 이런 거 괜찮잖아요. 심지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 막 100 몇 세대 있잖아요. 통으로 이렇게 맡아. 그러니까 이제 건물주하고 유대관계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의무를 부담하면서 일처리 해야 되나요? 자, 반드시 계약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한부 작성했으면 보존해야 되는데 이 계약서가 우리 법정 서식이 있어요. 왜?
법정 서식 그걸 사용해야 되느냐? 거기에 이제 이렇게 서로 부담의 대가적인 의무가 인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그걸 작성하고 서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날인 이런 걸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책임 관계를 명확히 따지자. 그런 취지예요. 자, 그래서 존속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 작성해야 돼. 우리 여러분 중개 의뢰할 때 계약서 써본 적 있어요? 아니, 거래 계약서 말고 중개 의뢰 계약서 할 때. 거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중개 계약은 계약서 거의 작성 안 해요.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안 해. 근데 전속은 이거 꼭 해야 된다. 작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법정 서식을 이용하여. 그리고 환불을 얼마 동안 보존해라? 3년. 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 물어야 되니까. 그래서 3년 동안 보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정보 공개예요. 왜? 한 명한테 맡겼잖아요. 우리가 여러 명한테 맡긴 거는 알아서 뛰니까 자동으로 알려지잖아요. 근데 한 명한테 맡기는데 이 사람이 컴퓨터 앞에서 고수들만 치고 있고 이러면 게임만 하고 있고 이러면 대화 안 돼요. 그러면 자기가 팔려고 내놓은 물건이 매물로 나왔다는 게 알려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공개를 하라. 자, 그럼 이 정보 공개. 계약을 체결했어요. 며칠 내에 해라? 이런 거 알아야 돼. 자, 7일 이내 공개. 자, 그런데 의뢰인이 이렇게 비공개 요청하면 이때는 공개가 뭐예요? 금지됩니다. 자, 의뢰인은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 괜히 떠들썩하게 알리지 마시오. 자, 이렇게 이제 비공개 요청하면 이때는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개해서는 아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아니 된다. 거기 동그라미 2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냐 이런 표현. 자, 그래서 공개가 의무인데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하면 이때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어디다 공개해야 되나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어디에? 자, 이 또는이란 말은 뭐예요? 둘 다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시험에 이런 것도 나와. 여기다 뭐라고 하나? 밋 이런 말 써. 밋은요? 이건 둘 다 다란 얘기예요. 또 정보망과 일가심 이렇게 된대. 그럼 이거요? 둘 다 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이런 식으로 말장난 잘 많이 했어. 이런 건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이제 정보망 이런 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지금 우리 책에 없는데. 자, 둘 중에 그 다음 공개를 했습니다. 자, 공개했으면요. 공개했다는 사실을 또 언제까지?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문서로 또 알려줘야 됩니다. 자, 보세요. 나 법에서 하라는 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여줘야 돼요. 의뢰인한테. 자,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이건 잘 나요. 공개는 언제까지 하라고요? 7일. 공개 사실 통지는 지체 없이. 그럼 또 이거 바꿔치기 가지고 하면요. 잘 틀려요. 또 우리 수험생들이. 뭐해? 다 들어본 말이야. 자, 그 다음 이제 뭘 공개해야 되나요? 자, 공개상. 자, 이거 조금 이따 볼 거고. 그 다음 여기. 이제 세 번째 의무가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해 줘야 돼. 자, 보세요. 당신이 나를 믿고 맡겼는데 내가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신 물건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걸 뭐 해라? 2주일에. 2주일에 몇 번? 적어도 한 번 이상. 이것도 뭘로? 문서로. 자, 그러니까 벌써 막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전속으로 누가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전속으로 합시다. 이런 말도 안 하고. 또 전속으로 하자고 하면 여러분이 더 의심해. 이 사람이 왜 지한테만 맡기라고 그래? 그러잖아요. 여러분 느낌이 좀 그러잖아요. 뭐야, 이 사람이 뭐 어떤 장난치려고 그래? 오히려 의심받아. 그러니까 개공사 입장에서 이 말을 잘 못해. 내가 여러 군데 맡겨서 말이야. 경쟁을 붙여서 해야 되는데 자기한테만 하라. 좀 이상해. 그래서 이제 오해받을까봐 또 얘기도 안 하고 그런다고 그러네. 근데 이제 전속이라는 게 있으면 이렇게 대가적으로 어때 의무를 부담하면서 일처리해야 되니까 의뢰인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보다 확실할 수 있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보편 안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의무 다 부담해야 돼. 다 의무. 자, 그러면 공개를 하라고 했는데 뭘 공개하나요? 자, 이 항목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개. 이런 항목. 자, 먼저 물건에 대한 종류, 소재, 지목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이 부동산을 사려고 한다. 그럼 그 사겠다는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한두 푼도 아니고 상당히 고가고요. 어쨌든 한번 거래하니까 제대로 잘 조사할 거 파악하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관점에서. 자,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제공해라. 그래서 주택 같으면 벽면 도배 상태가 어떠한지 이것도 알려줘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여기 판단해보게. 또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각종 시설 상태 제대로 작동하는지 고장이 났는지. 그 다음에 이제 입지 조건, 환경 조건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 집을 구할 때 특히 아이를 키우거나 이러면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 이거 아주 중요하죠. 내가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여기에 세입자가 있다더라 이런 거. 또 대출을 받아서 아직 대출을 다 갚지 못한 그래서 은행에서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이런 거.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인적 사항은 공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이 부동산 소유자는 만약 세입자가 있다고 하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공개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개해서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그러니까 이제 토지가 매물로 나왔어. 자, 그런데 이 토지는요, 상수원 보호구역이에요.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이런 거 규제 있으면 이것도 알려줘야 돼. 이런 정보 알려줘야 돼.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 예정 금액. 자, 얼마에 팔려고 내놓았어요. 금액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공시지가도.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이 금액인데 이거 팔려고 내놓은 금액은 이 금액이다.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바가지인지 아니면 공시지가 대비 지금 주변 시세에 따라 어느 정도 상승된 건지 이런 거 비교해보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개하게. 근데 여기로 단서가 있네요. 임대차는 공시지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생략 가능. 왜? 임대차는 사는 게 아니니까 공시지가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매매라면요. 매매라면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죠. 매매라면 해야 돼요. 임대차일 때만 안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우리가 공개해라. 공개해라. 자, 그래서 전속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일 처리를 어때요? 책임있게 이제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법으로 의무를 하나하나 부과하고 있어요. 이거 다 지켜야 돼. 자, 그러면 의뢰인은 그럼 의뢰인은 어떤 의무를 부담할까요? 자, 의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의뢰인은 뭐냐? 위약금 지불 의무가 있고 소요 비용 지불 의무가 있는데 위약금 뭐냐? 계약을 위반했다 이거예요. 자, 계약을 위반하는 게 이 두 가지예요. 한마디로 뭐냐? 배신한 거예요. 배신. 뭐냐? 전속으로 의뢰해놓고 다른 개공사한테 또 의뢰를 해. 그래서 그 사람이 거래를 성사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중개보수 주겠죠. 근데 전속 의뢰한 사람한테 또 이거 원래 계약을 성사시켰다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개보수만큼 위약금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배신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또 자, 전속 개공사를 배제하고 뭐냐면 전속 개공사가 이제 아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가지고 매수인 발견을 했어. 그래서 매수인을 소개해가지고 이제 협상을 진행해. 그런데 개공사 배제하고 지네 둘이 따로 몰래 만나서 계약을 해. 그래놓고 우리는 당신이 중개한 게 아니라 직거래했다 이거야. 돈 나쁜. 그러잖아요. 개공사가 소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협상도 진행시켰는데 조금 뭔가 마음에 안 맞아가지고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우리 내일 계약서 씁시다. 그래서 내일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와나. 알고 봤더니 지네 둘이 이미 계약서 썼대. 그래놓고 이제 신경 안 써도 돼요 하는데 뭘 안 써 안 쓰기는. 더 나쁘죠 이게. 자, 그러니까 이것도 개공사가 계약을 성사시킨 거나 마찬가지. 그럼 계약 성사시킨 거나 마찬가지니까 계약 성사시켰다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그 보수를 위약금으로 물어줘야 돼. 그러니까 개공사는 아하 뭐예요? 의뢰인이 이렇게 배신하면 중개보수가 보장이 돼요. 이렇게 중개보수. 그러니까 의뢰인도 배신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소요비용 지불. 자, 소요비용은 뭐냐? 중개활동하면서 들어간 비용. 아까 우리 공개하기 위해서 정보망이나 신문에 이렇게 광고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 들어가고 또 일처리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려면 막 기름값도 들어가고 막 어때 식대에 들어가고 막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주자는 이건데 어떤 경우냐? 이거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A라는 개공사한테 이제 전속으로 의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중개를 의뢰했다고 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계약을 못 하나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자기가 다른 사람 만나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배신행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옆집에 사는 을이 와가지고 너 집 팔려고 내놓았다며. 안 그래도 나 집 살려고 하는데 그럼 나한테 팔래. 안 팔지 않을래. 막 이래. 그러니까 어차피 팔려고 하는데 잘 됐다. 그래 그럼 사라. 이렇게 바로 계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이거 개공사 한 거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가 중개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중개보고서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계약 위반도 아니고 위약금 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개공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전속으로 의뢰받아서 막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고생했잖아요. 비용도 들어갔죠.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허탈하겠어. 완전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 그러니까 뭐냐? 비용. 중개활동하면서 들어가면 비용은 챙겨주자 그 말이에요. 그럼 비용을 얼마 챙겨주냐? 원래 계약을 성사시켰다면 받을 수 있는 보수가 있잖아요. 거기 얼마?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금. 또 터무니없이 비용 많이 들어갔다고 더 많이 뜯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라는 데 다 주는 게 아니라 50%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만약 원래 받기로 한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야. 그럼 50%니까 얼마예요? 50만 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만 원 범위 내에서 주라 이 말이에요. 많이 들어갔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80만 원 들어갔다면 얼마만 주면 돼요? 50. 만약 20만 원 들어갔다면 그냥 20만 원 이제 다 챙겨주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더 많이 들어가면 다 주는 게 아니라 왜? 또 터무니없이 또 중개보수 못 받았으니까 비용으로 많이 뜯어내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50% 범위 내에서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위약금 지불 의무와 소요비용 지불 의무. 자, 의뢰인도 이런 의무를 부담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속 중개 계약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잠깐 쉬었다가 이제 47페이지 이제 의무 파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